음식만 바꿔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한약사가 알려주는 채소 과일식 해독법.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채소 과일식. 다이어트는 고도 비만의 환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가 아니다. 건강을 회복하면 살은 저절로 빠진다. 이 책에서는 요요 현상 없이 다이어트를 하고 평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부작용이 없고 돈이 많이 들지도 않는다. 다이어트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고 나서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 재밌는 이론과 쉬운 실천 방법을 이 책 한 권에 다 담았다. 살이 찌는 이유는 몸에 쌓이는 독소 때문이다. 독소를 배출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면 살이 찌기 시작한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독소 청소다. 독소를 배출하고 먹어도 독소가 쌓이지 않는 유일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죽은 음식이 아닌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가공식품이 아닌 채소, 과일식이 정답이다. 가공식품과 화학첨가제의 진실을 소개한다. 채소 과일식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부터 3주 프로그램을 통해 식단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려준다. 치킨과 맥주를 먹을 때도 있다. 돈가스와 감자튀김을 먹고 김밥과 컵라면을 먹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맞춘 다이어트 방법을 제시했다. 무조건 채소 과일식만 먹는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책이 아니다.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여러분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열린 마음으로 읽기만 하면 된다. 진실을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다. 실천하자마자 하루만 해도 달라진 내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몸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방송을 보고 먹어야 할까 하는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자연산 100% 건강기능식품은 없다. 모두 가공되는 순간 화학품이 들어간다. 가공식품에 들어간 설탕과 화학첨가제의 진실을 알 수 있다. 이익을 위해 진실을 감추는 것이 식품회사와 제약회사다. 내 돈으로 내 몸을 상해가면서 그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병원에서도 포기한 원인 모를 만성질환인 두통, 생리통, 비염, 화질환에서 벗어날 방법을 얻게 된다. 이 책의 특징은 먼저 보고 싶은 목차 부분부터 봐도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각 목차마다 실용적인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실천법을 먼저 보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순차적으로 읽어 끝까지 읽는 마지막 순간에 건강하게 하는 평생 다이어트 방법을 알게 되리라 확신한다. 3개월 15kg을 요요 없이 감량하는 방법,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부터 암, 임산부인 경우까지 상황별 효과적인 방법도 제시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고혈압과 당뇨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건강을 회복하고 평생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채소 과일식 뿐이다. 이 책을 통해 진실을 접하고 나면 실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진리는 단순하다. 700만 년 동안 인류가 생존하며 먹었던 것을 먹으면 된다. 먹는 것부터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자. 2주 후에 달라진 내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에너지가 넘치는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 건강과 다이어트의 성공 비법. 인간은 평생 동안 평균 70여 톤의 음식물을 섭취한다. 농경사회와 산업혁명을 거쳐 과잉 섭취 문제가 생겼다. 가공식품으로 인해 몸에 쌓인 독소는 질병을 가져왔다. 비만은 질병의 원인이다. 질병의 치료는 몸의 독소 배출에서부터 시작한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에서 온 그대로인 음식이 답이다. 채소 과일식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벗어날 수 있다. 진실은 단순하다.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먹어왔던 채소 과일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생 인류는 호모사피엔스 종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이다. 700만 년이라는 긴 진화 과정 동안
체중 살아남은 훌륭한 종이다. 호모사피엔스와 99.6%의 유전자가 같은 침팬지는 여전히 숲에서 바나나를 먹고 산다. 인간은 1만 년 전부터 수렵 채집 생활을 끝내고 농경 생활을 시작했다.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불과 수백 년 동안 넘쳐나는 먹거리 속에서 살고 있다. 만병의 근원은 비만에서 온다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비만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많이 먹고 적게 움직여 살이 찐 결과물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도 살이 찐 경우도 있다. 다이어트는 일반적으로 살을 뺀다는 뜻으로 쓰인다. 다이어트는 살을 일부러 빼는 개념이 아니다. 건강을 회복하면 살은 저절로 빠진다.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할 숙제가 아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살을 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해지는 목적이 다이어트다. 그러나 당장 살을 빼는 것에만 집중해서 시중에 여러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하는 경우 그 결과는 요요 현상으로 더욱 망가진 몸 상태다. 건강해지면 살은 저절로 빠진다. 이 원리를 깨우쳐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다이어트 관련 음식뿐 아니라 가공식품에도 적혀있는 것이 칼로리다. 칼로리는 물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한다. 미국의 영양학자가 만든 개념으로 100년이 넘었다. 칼로리를 기준으로 음식을 제한하고 운동을 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소용없음이 밝혀졌다. 인체 시스템은 단순하지가 않다. 먹는 음식부터 채소, 과일식으로 바꾸어야 평생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자연의 순리인 채소, 과일식은 인간이 만든 단순한 칼로리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비만은 무엇을 먹는지와는 상관없이 칼로리를 너무 많이 섭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당시는 의사들이 흰 가운을 입고 담배와 탄산음료 광고를 했으며 심지어 임산부까지 흡연 광고에 등장했다. 술, 담배, 탄산, 커피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비만과 칼로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여전히 칼로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엇을 먹었는지가 아닌 칼로리를 얼마나 섭취했는지에만 집착한다. 칼로리는 음식이 갖고 있는 열량을 수치한 것이다. 가공식품들이 몸에 나쁘지만은 않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높은 열량의 과일보다는 낮은 열량의 비스킷이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이고 혈당 관리에도 좋은 건강한 음식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계산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 생각하면 된다. 동물들은 절대 칼로리 계산을 하며 먹지 않는다. 가장 신선하고 몸에 건강한 것을 본능적으로 먹는다. 인간만이 식품 사업으로 인하여 몸에 나쁜 음식을 비싼 돈을 주고 사먹는 행위를 수백 년간 해오기 시작했다. 칼로리 계산을 바탕으로 채소, 과일식이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들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다이어트 식품들을 팔기 위해 소비자를 현혹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칼로리 계산이다. 칼로리에 구애받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은 채소, 과일식이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늘어난 것이 아닌 몸이 경고를 주는 이상신호다. 독소는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빠르면 생긴다. 독소가 많아질수록 살이 찌고 아프게 된다. 다이어트는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닌 독소를 청소하는 작업이다. 몸을 깨끗이 청소하면 비만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몸에 독소가 최소한으로 생기며 배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채소 과일식을 하면 복잡하게 칼로리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참으면서 먹어야 하는 맛없는 식단이 아니다. 바로 실천할 수 있고 평생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 자연스러운 방법이 채소 과일식이다. 빈속에 먹어야 하는 채소 과일식. 과일은 식후에 먹을 때 발효가 일어나 부패가 된다. 과일 자체의 문제가 아닌 가공식품 섭취 후에 과일을 먹어서다. 혈당이 올라가 인슐린 분비가 촉진된다. 소화가 빨리 되는 과일을 다른 음식보다 나중에 먹으면 독소가 생긴다. 독소로 인한 간 수치가 올라간다. 과일은 완전 식품으로 공복에 먹으면
해독 작용을 도와 간 기능을 향상시킨다. 가열된 통조림 과일이 아닌 살아있는 신선한 과일을 먹어야 한다. 신선한 과일은 혈당 조절에 가장 도움이 된다. 공복에 과일을 섭취하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 식전 과일도 맛의 종류에 따라 배합을 지키면 좋다. 만성 소화불량과 속쓰림으로 장기간 고생한 60대 남성분이 오셨다. 병원부터 한의원까지 안 가본 곳이 없다며 하소연을 하셨다. 각종 검사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 더 답답한 상황이다. 술, 담배, 커피, 빵 등 몸에 나쁜 것들은 다 끊었다. 식후에 속이 쓰린 증상으로 인해 저녁 숙면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식생활 습관을 면밀히 상담한 결과 식사 후에 꼭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것을 발견했다. 커피와 담배를 끊은 대신 식후 입이 텁텁한 증상을 과일로 대체하면서 많이 먹게 되었다. 과일을 공복과 식전에 먹고 식사 후에는 3시간 간격을 두고 먹게끔 식단 지도를 했다. 한 달 뒤 더 이상 위장약이 필요 없을 만큼 소화불량과 속쓰림이 사라졌다. 과일은 식전에 먹어야 한다고 상담할 때마다 안내한다. 반응은 2가지다. 과일은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다고 건강 프로그램에서 봤다는 반응이다. 다른 반응은 나는 지금껏 식후에 먹어왔지만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하는 경우다. 형성된 인식을 전환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간에 좋다는 기능식품 대신 과일을 먹는 것이 훨씬 도움을 준다. 화학적인 성분이 아닌 생명력을 가진 자연의 에너지가 간에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복 식전에 과일을 먹으면 과당과 섬유질 때문에 폭식을 방지해 줄 수 있다. 과일의 당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음식에는 당 지수를 수치로 정해놓았다. 혈액 내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포도당 100을 기준으로 정한 수치다. 인간은 오랫동안 과일을 주식으로 하며 생존해왔다. 과일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뜻한다. 영양학적으로 포도당,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등의 무기질이 들어있다. 과일에 든 영양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공복에 과일을 먹어야 한다. 다른 음식과 섞어 먹거나 직후에 먹으면 안 된다. 다른 음식을 발효시켜 부패해 독소가 쌓인다. 엄밀히 말하면 가공식품을 먹지 않으면 된다. 또 하나는 가열하지 않은 신선한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과일은 번식이 목적이다. 과일을 먹었을 때 소화불량과 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대부분 식당은 사용하기 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통조림 과일을 쓴다. 죽어있는 과일을 고기와 김치, 밥 등이 범벅된 뒤에 후식으로 먹게 된다. 발효가 되면서 소화불량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잘못된 결과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간식으로 과일 대신 커피나 빵을 먹는다. 과일의 당 지수는 백미보다 낮은 50이다. 가공식품은 두려움 없이 먹으면서 자연이 준 혈당 조절 천연식품인 과일은 기피하고 있다. 과일의 천연당 성분을 가공당인 설탕의 포도당과 동일시하면 절대 안 된다. 인슐린이 더 오르는 것은 가공식품을 먹은 뒤에 과일을 섭취해서다. 당뇨의 범위는 과일이 아니다. 육식을 주식으로 하다 멸종한 호모 에렉투스와 네안데르탈인의 치아도 과일을 먹은 치아로 밝혀졌다. 오랜 시간 과일은 공복에 먹어온 음식이고 인간의 위장은 이에 맞추어 진화되었다. 고기나 밥, 김치를 먹은 다음 과일을 먹을 때 심각한 발효와 부패가 일어난다. 고기의 단백질에서 나온 독소들은 더욱 산성화되어 속쓰림을 유발한다. 식후에 먹는 과일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할 뿐 과일에 있는 당 자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 과일에는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다. 식전 공복에 섭취를 하면 에너지 공급과 함께 독소 청소를 해주는 완전 식품이다. 빨리 소화되는 과일을 먼저 먹고 30분 뒤에 식사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과일 주스를 마시자. 기상 후에는 가장 먼저 물을 한 잔 마셔야 한다. 수면 중에 노폐물을 배출하고자 수분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물은 찬물이나 뜨거운 물이 아닌 일반 정수가 좋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기 위함이다. 저녁 식사를 7시에 마치고 12시간 만에 처음 들어오는 음식은
반드시 과일이나 과일 주스여야 한다. 여전히 독소를 배출해야 하는 몸에 에너지를 주는 유일한 음식이다. 과일에 들어있는 각종 영양소들은 다른 음식을 섭취할 준비를 하게 된다. 많이 씹지 않아도 소화 에너지가 필요 없는 과일 주스를 마시자.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줄 알다가 식단 관리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상담자가 왔다. 과일이 당뇨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은 한 상태였다. 치아와 잇몸 상태가 좋지 않아 현미를 씹는데도 불편함을 느꼈다. 과일 주스를 권했다. 모든 가공식품과 동물성 식품들을 제한하고 과일 주스와 채소로만 2주를 보냈다. 2주 후 당 수치가 야학 없이도 유지가 됐다. 4주차의 혈액검사 결과 당화 혈색소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채소 과일의 자연당이 아닌 가공 설탕이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을 망가뜨린 것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아무리 아침 사과가 좋아도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사과, 딸기, 당근을 따로 계속 먹지는 못해도 셋을 한 번에 갈아 마시는 건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영양소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어떠한 가공식품보다 훌륭한 것은 따질 필요도 없다. 가장 과학적인 것은 내 몸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직접 해보면 된다. 그냥 채소 과일식을 아침에 하는 것보다 과일 주스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 영양제는 절대 채소 과일을 대체할 수 없다. 과일에는 중요하다고 알려진 영양소 외에도 많은 미량 영양소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생명력을 가진 에너지는 가공식품으로는 얻을 수 없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 물을 마시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 과일 주스는 항산화 물질을 혈액에 공급해 활성산소를 빠르게 중화시켜준다. 부부간에 심각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는 미리 과일 주스를 함께 마시자. 대화 중에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중화되면서 싸움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인류 진화 과정 중 가장 큰 최초의 발견을 불로 꼽는다. 해가 지고 나서도 생활을 가능하게 했다. 다른 육식 동물들로부터 생존하게 했기 때문이다.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불의 발견은 전기로 대체가 되었다. 밤낮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인간의 생체 리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3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편 증상은 불면, 소화불량, 변비 등이다. 24시간 편의점부터 야식 배달업소 등 언제든지 가공식품을 먹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 먹고 난 후 몸의 노폐물과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는 활동에 문제가 생겼다. 아침에는 무조건 과일 주스를 먹고 하루를 시작하자 몸의 균형이 회복된다. 물도 꼭꼭 씹어 먹으라는 옛말이 있다. 그만큼 씹는 행위가 주는 영향이 크다. 침을 충분히 나오게 하는 것이 췌장에까지 영향을 주는 원리를 이해했다. 현대의학은 아직 암의 원인을 정확히 모른다. 인체 작동 원리를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원인은 나온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다. 사람의 어금니가 32개 중 20개나 된 것은 씹고 갈아서 음식을 먹으라는 뜻이다. 과일 주스도 꼭꼭 씹어 먹어주면서 침과 섞이게 해주면 가장 좋다.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한 모금씩 살아있는 에너지를 느끼며 먹자. 바로 채소 과일식으로 바꿀 수 없다면 일주일의 격일로 3에서 4일부터 시작해보자. 채소 과일식으로 낮 12시까지 보낸 날 몸이 더 가벼워짐을 느낄 것이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든든한 느낌은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는 것이란 걸 알게 된다. 과일 주스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 실제로 한 번에 500ml 이상 마시기 쉽지 않다. 배출 주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내면서 몸은 놀라울 만큼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한다. 섭취와 동화 주기 과정도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고 이뤄진다. 주스를 만들어 먹을 때 알면 흡수에 더 좋은 것도 있다. 당근의 경우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수용성, 즉 물에 잘 녹는 성분이 아니라서 흡수가 잘 안 된다. 당근 자체로만 주스를 만들지 말고 사과나 딸기와 함께 주스를 만들어주면 좋다. 토마토도 마찬가지다. 주스를 만들 때는 설탕이나 다른 어떠한 첨가제도 넣어서는 안 된다. 과일 주스는 절대 가공되어 판매되는 것을 사서 먹으면 안 된다.
열로 살균 처리가 되어 영양소와 생명력이 이미 사라져 있다. 살아있는 과일은 절대 인간의 몸을 해하지 않는다.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주스를 만들 때도 껍질째 넣어야 한다. 농약 부분이 염려될 것이다. 대부분의 농약은 사용 후 2주 내에 자연적으로 분해된다. 잔류 농약도 세척 과정에서 물에 쉽게 사라진다. 식초나 소금물에 세척할 때와 물에 그냥 했을 때 차이가 거의 없다. 소금물이나 식초에 의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다. 물에 1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된다. 사과의 꼭지가 움푹 들어간 부분은 잔류 농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외된다. 딸기 역시 꼭지는 먹거나 주스에 넣지 않는다. 그 어떤 영양제보다 과일 주스가 더 몸에 좋다.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먹기 시작하면서 속이 더부룩하게 느껴질 수 있다. 위장에 남아있는 노폐물들이 청소되고 있는 증상이다. 독소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나면 더부룩함도 사라진다. 일주일 정도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할 때는 채소와 함께 먹으면 된다. 설사의 경우도 몸이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호전 반응, 명현 반응으로 이해하면 된다. 수분 함량이 많은 진짜 음식들만 계속 들어오면 위장이 청소되는 것은 당연하다. 오랫동안 남아있는 숙변이 제거되는 좋은 증상으로 보통 이틀 내에 멈추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과나 사과 주스를 먹고 속이 너무 쓰리거나 배에 가스가 차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바나나로 대체해서 위 점막이 회복된 후에 사과를 먹기 시작하면 된다. 보통 일주일 정도면 위장 기능이 회복되어 사과를 먹어도 불편함이 없게 된다. 토마토의 경우는 알러지가 있으면 다른 과일로 대체해서 먹는다. 살아있는 오렌지는 몸을 산성화하지 않는다. 이것을 구별해야 한다. 각종 가공 음료수보다 살아있는 과일 주스가 몸에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더 이상 과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자. 과일 주스를 마실 때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뒤에 다른 음식을 먹자. 더욱 효과적으로 몸을 회복시키는 방법이다. 속이 거북하고 더부룩한 것은 사과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사과를 오랫동안 식후에 먹어오면서 생긴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각종 가공식품의 화학 첨가물 섭취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순히 산성 과일은 공복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만 하는 것이다. 오렌지, 자몽, 파인애플 같은 과일도 실제로 몸에 들어가면 알칼리성이 된다. 산성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과일은 절대 몸을 산성화시키지 않는다. 그랬다면 호모사피엔스는 멸종했다. 어떤 종류의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먹을지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다. 살아있는 신선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면 된다. 현재 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있는 경우에는 약간의 두통과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다. 독소 청소를 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별도로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림프 시스템이 자가 치유하는 과정 중에는 부종과 가려움이 동반된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자. 설사는 몸이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다. 수분 함량이 많은 과일 주스로 탈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과일이 맞지 않는 체질은 없다. 가공식품에 곁들여져 오염된 몸이 정화되는 과정을 며칠만 참고 넘기면 된다. 인내해주면 몸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답한다. 밤사이 영양분을 흡수하고 회복과 노폐물 배출을 하며 아침을 맞이한다. 기상 후에는 물을 꼭 한 잔 마셔준다. 난 12시까지는 과일이나 과일 주스만 먹자. 장소나 시간에 구애 없이 먹기 편한 과일 주스가 좋다. 과일 주스는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며 다른 음식을 받아들일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과일 주스는 절대 가공된 것을 사서 먹어서는 안 된다. 가공 주스가 당을 올리고 산성화 시킨다. 농약의 경우는 물에 1분 정도 담궈서 흐르는 물에 헹구면 분해된다. 꼭지 부분은 먹지 않는다. 몸이 정화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은 며칠 내로 없어진다. 과일 주스로만 아침을 시작하고 보내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자. 아침을 시작할 때 물 한 잔이 주는 영향은 더욱 크다. 새벽이 되면 밤새 해독 작용을 한 간이 심장으로 깨끗한 피를 보내준다. 심장이 온몸 구석구석 에너지를 보내준다. 이 과정에 폐와 심장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수분이 필요하다.
난 12시까지 과일이나 과일 주스만 먹어야 하는 이유다. 잠에서 깨고 나면 바로 일어나 활동하기보다 기지개도 펴주고 스트레칭을 해주며 서서히 일어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기계가 예열하듯 말이다. 여기에 물 한 잔은 엔진오일 역할처럼 위와 장을 통해 세포들을 자극하며 신진대사를 움직이는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것과 같다.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마시기 30분 전 물 한 잔을 꼭 마시자. 인간의 유전자와 99%가 같은 침팬지는 채소 과일식을 한다. 인간은 생태환경 피라미드 꼭대기에 위치하면서부터 잡식을 하다 육식 유지의 식습관으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의 진화를 통해 120세 이상을 살 수 있는 육체적 발달을 했다. 바뀐 식습관과 술, 담배, 가공식품 등으로 평균 수명은 줄어들었다. 건강하게 지내는 나이를 뜻하는 건강 수명은 여전히 50세를 넘지 못하고 있다. 물처럼 매일 마시는 커피의 이뇨작용으로 수분 배출이 크다. 채소 과일식의 식습관 개선이 힘들다면 하루 물 2리터 마시기를 해야 한다. 목표 설정을 해도 하루 1리터를 마시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물만 마셔서는 절대 비만이 될 만큼 살이 찌지 않는다. 몸에서 면역 체계의 핵심인 림프액은 수분이 94%로 침과 위의 95%에 버금간다.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하는데 물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이 밖에도 혈액과 혈장은 90%, 뇌와 폐는 80%, 간과 근육은 70%를 넘는다. 신생아는 수분 구성이 90%에 달하지만 노화됨에 따라 70%로 낮춰진다. 우주 탐사선들이 행성들을 발견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있다. 물의 존재나 흔적이다. 물이 있는 환경이어야만 생물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물의 종류가 33가지나 된다. 병의 상태에 따라 사용하는 물이 달랐다. 그만큼 물은 우리 몸에 큰 역할을 한다.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수분 섭취의 필요성은 알지만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 변비는 아침 기상 후 찬물 한 컵을 먹으면 해결된다는 건강 정보가 한참 유행했다. 찬물이 위와 장에 영향을 주어 배변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얼마 후 찬물을 먹으면 체내 온도가 떨어져 도리어 몸에 좋지 않으니 따뜻한 물을 먹는 것이 몸에 더 좋다는 기사가 실렸다. 건강 정보를 접하다 보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다. 기상 후에는 물의 온도가 차갑거나 뜨겁거나 보다는 둘의 조화가 이루어진 일명 음양탕을 먹자. 동양에서는 음양오행으로 자연의 이치를 설명했다. 달력 요일에 있는 목화 토금수의 이치다. 음양은 현대 과학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 해당한다. 인체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기 자극과 활동에 의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대한 풍력 발전소와 비슷하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항상성이라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바이오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정수기를 쓴다면 먼저 절반은 찬물을, 절반은 뜨거운 물을 섞는다. 미지근한 상태의 물을 마시는 것이 강한 자극을 주는 것보다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한다. 온도 유지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해 주는 영향을 준다. 햇볕 아래서 온종일 땀 흘리며 일하는 경우에는 2리터의 물로도 부족하다. 여름에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루에도 여러 잔 먹는다. 의학적으로 보면 체온을 유지하는 항상성 기능에 무리를 준다.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는 얼음이 가득한 물이나 음료수를 벌컥벌컥 마시지 않는 게 좋다. 물 마시는 습관은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 과학의 척도인 뇌과학기술은 뇌의 1%만을 밝힌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나온 과학적 연구 사실들은 관찰 시간이 짧아 언제든 변할 수 있다. 나의 몸 상태와 생활 습관과 처한 환경에 대한 관찰과 판단이 먼저다. 그에 맞는 섭취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 마시는 방법. 평소 배가 아프다며 자주 호소하는 6살 아이가 있다. 밥도 잘 먹고 대변도 하루 한 번은 꼭 본다고 했다. 문제는 밥을 물이나 국에 말아 먹는 걸 좋아한다는 점이 있다. 심지어 우유나 콜라에 말아 먹기도 했다. 소화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안 이후에 따로 먹게 했다.
이후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 생긴 상태였다.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키가 크는데 방해된다고 설명하면 말을 잘 듣는다. 상담 이후 식사 전에 물을 마시고 중간과 후에 물이나 음료수를 먹지 않으면서 복통도 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마시자. 가뜩이나 썩어 있는 음식으로 중화된 소화액이 물이 들어와서 더 희석된다. 소화불량으로 독소와 노폐물이 쌓인다. 배출작용도 어려워져 살이 찐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아이들이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할 때는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지 확인하자. 식사 후에도 2시간 정도 지나 마시는 것이 소화에 좋다. 소화에 좋다는 매실 음료도 식후에 바로 마시면 안 좋다. 입을 헹구는 정도의 물만 마시자. 물 섭취를 제한하며 단백질과 녹말 음식을 분리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 물은 언제 마셔야 할까? 물이 필요한 신호는 목마름이다. 입이 마르거나 갈증이 느껴지면 이미 수분이 부족한 상태다.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마셔야 하는 이유다. 가장 좋은 것은 수시로 과일을 먹는 것이다. 물이 부족하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신경질적으로 바뀐다. 많은 영양소와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두통과 근육통, 생리통도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다. 항상 촉촉해야 하는 폐가 건조해져 숨이 가쁜 증상도 나타난다. 물 부족이 오래될수록 여러 질병이 시작된다. 단식 중에도 물은 꼭 먹는 이유다. 생명수와도 같은 물이 잘 안 마셔진다고 하는 경우는 커피나 기타 음료수의 입맛이 길들여져 그렇다. 커피, 이온 음료, 에너지 음료는 물을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 수분이 많은 과일을 제외하고 물의 역할을 해줄 수 없다. 수분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변 색깔을 관찰하는 것이다.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다. 기상 후 첫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자. 채소 과일식을 시작하면 소변 색깔이 옅어진다. 적응할 때까지 소변을 자주 볼 수 있다. 하루에 소변은 6에서 8회가 적당하다. 10회 이상 넘게 계속 소변을 보면 물 양을 줄여 콩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절한다. 물은 과일보다 더 빨리 위장을 지나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 유일한 물질이다. 평소 채소, 과일식을 한다면 하루 2리터의 물을 직접 마실 필요는 없다. 물 역시 지나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의 식습관은 가공식품과 동물성 식품에 짜고 매운 화학성분 조미료에 노출되어 있어 수분은 항상 부족해 물을 수시로 마셔주는 게 좋다. 기상 후에 물 한 잔은 보약이다. 잠이 보약이다. 갓난아기는 젖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잠을 잔다. 직이라는 용어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말한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를 평생 잘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후천지기처럼 태어난 이후 만들어지는 에너지도 존재한다. 이 두 에너지를 조화롭게 사용할 때 인간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장수를 한다.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에너지를 쓴 만큼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후천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간이 수면이다. 충분한 수면 시간과 잘 자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인간이 가장 잠을 많이 자는 시기는 신생아부터 돌까지다. 1년에 평균 26cm 정도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다. 수면은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수면하게 진화했다. 초식동물은 인간처럼 낮에 활동하고 밤에 휴식을 취한다. 밤에 쉬고 있는 초식동물을 사냥하는 대부분 육식동물은 야행성이다. 육식동물이 시각보다는 후각과 청각이 더 발달한 이유다. 인간은 낮에 색깔이 있는 과일을 식별해야 했다. 멀리 육식동물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생존이 높았다. 육식동물보다 시각이 발달한 이유다. 충분한 수면은 눈의 회복을 위해 꼭 필요했다. 기상 후 먹는 물 한 잔, 아침에 먹는 사과 하나, 밥, 잠, 모두 보약이라 불리는 것들이다. 그중 수면은 인간의 삶 중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그만큼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기네스북에 잠 안 자고 오래 버티기 최장 기록은 11일 정도다. 1964년 세워진 기록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음이 확인되어 그에 폐지됐다. 3일 정도 됐을 때 환각과 환상, 인지장애,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3일 이상 연속으로 밤을 새지 않는 것이 좋다. 수면은 공기, 물, 음식과 함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다. 죽으면 평생 잔다라며 수면 시간을 아까워하는 경우 더 빨리 죽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육아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가 수면 부족이다. 아기가 밤낮 구분이 될 때까지 서너 시간 단위로 수유를 해야 한다. 밤에 수유를 끊고 나서도 깊게 잠들지 못하는 아기를 돌봐야 한다. 규칙적으로 낮잠을 재워야 한다. 수면 주기가 안정되는데 통상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당연히 그 시간 동안 부모의 수면 역시 아기와 함께다. 인슐린과 렙틴,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멜라토닌 등 호르몬의 원리대로라면 인간은 생존에 실패했을 것이다. 경이롭게도 종족 번식을 위한 과정이기에 이겨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은 설계되었다. 부모가 아기를 낮과 밤에 일정한 시간에 자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루 24시간 중 8시간 정도의 수면이 필요한 건 왜일까? 수면의 목적은 회복과 재생이다.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죽은 세포들을 새로운 세포로 교체한다. 세포의 재생 속도는 깨어있을 때보다 수면 중에 2배 이상 빠르다. 잠을 충분히 자야 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수면은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이다. 몸이 아프다고 내가 신호를 보내면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통증은 잠시 쉬어달라는 몸이 보내는 신호다. 이것을 진통제를 통해 꺼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기억하자. 가장 피해야 할 약물이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다. 쉽게 중독되어 약 없이 자는 것이 어렵게 된다. 회복과 재생 역시 제대로 되지 않는다. 잘 잠들기 위해서는 인류가 사용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들부터 제한해야 한다. 어두운 밤이라는 것을 몸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다. 취침을 하려는 한두 시간 전에는 TV,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을 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적정 온도도 중요하다. 너무 시원하거나 덥지 않게 24도의 실내 온도가 좋다. 밤에 숙면을 못할 때는 낮에 반드시 30분 정도는 햇볕을 쬐어주자. 점심 식사 후 산책을 하면 효과가 좋다. 보통 저녁 식사 후에 헬스장을 찾는다. 취침 전 운동은 체온을 올리고 신경을 활성화한다. 운동은 저녁 식사 전에 하는 것이 체온과 호르몬을 안정시켜 숙면에 좋다. 음식이 수면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치, 동화, 배출의 3대 주기를 떠올려보자. 하루 종일 먹은 음식들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작업이 수면 시간에 이루어진다. 야식은 깊은 잠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다. 배출을 위해 사용될 많은 에너지가 소화를 위해 먼저 쓰인다. 뇌도 함께 쉴 수 없게 된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쳐야 한다. 늦어도 저녁 8시까지는 식사를 하는 게 좋다. 불가피하게 늦은 저녁은 채소 과일식으로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소화 에너지가 필요 없고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점심과 저녁 식사가 건강할 때 좋은 수면으로 연결되는 이유다. 수면의 질이 나빠 피로가 계속 느껴질 때는 반드시 커피부터 끊어야 한다. 녹차나 에너지 음료도 마찬가지다. 커피는 소화되는데 24시간이 걸린다. 잠을 깊게 잘 수 없는 이유다. 카페인을 배출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 더 피곤하다. 몽롱해진 정신을 차리기 위해 커피의 양은 점차 늘어난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꼭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는 오후 2시까지 먹자. 차는 캐모마일, 둥글레, 결명자차 같은 허브차를 마시자. 불면증 환자 중 알코올 중독자가 많다. 처음에는 잠이 안 들면 술의 힘을 빌려 잠들지만 점차 많은 술을 먹어도 잠이 깊게 들지 않기 때문이다. 잠을 자기 위한 용도로 술을 마시는 습관은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게 좋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수면은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 수면 시간을 통해 회복과 재생을 한다. 3일 연속 안 자는 것은 몸에 무리가 오니 피해야 한다. 밤에 충분한 수면을 못 잔 경우에는 낮잠이 필요하다. 커피는 수면을 방해하므로 안 마시는 게 가장 좋다. 저녁 식사는 늦어도 7시에는 마치자. 운동은 저녁 식사 전에 하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된다.
독소와 노폐물들이 잘 배출되기 위해 야식은 먹지 말자. 술은 숙면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약물 역시 마찬가지다. 햇빛을 30분 이상 쬐고 소화가 안 되는 건강식으로 몸에 주기를 만들어갈 때 숙면을 한다. 가끔씩 햇빛을 쬐자. 공기처럼 항상 존재해 신경을 쓰지 못하는 요소가 체온과 햇빛이다. 체온은 항상성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산업화와 가공식품의 노출로 체온이 떨어졌다. 저체온은 여러 만성질환과 암을 가져온다.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것부터 건강의 시작이다. 햇빛은 인간을 공격하는 대상이 아니다. 비타민 D 호르몬을 생성하게 하는 필수이자 고마운 존재다. 별도의 비용을 들여 비타민 D를 인위적으로 섭취할 필요가 없다. 가공되었거나 인위적인 것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 일주일에 3일만 하루에 30분씩 햇빛을 쬐는 것으로 충분하다. 채소 과일식을 하는 만큼 반드시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자. 다이어트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몸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항상성이다. 말 그대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는 습성이다. 대표적으로 체온을 생각할 수 있다. 몸무게 역시 자신에게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려는 것이 몸의 본능이다. 과잉 섭취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가공식품들에 의해 그 능력에 혼란이 온 것이 비만이다. 700만 년을 생존한 호모사피엔스는 강하다. 원인을 개선해주면 반드시 본연의 질병 없는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적정 체온을 찾고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보통 인간의 체온을 36.5도씨로 알고 있다. 체온은 식부 체온과 피부 체온으로 나뉜다. 보통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피부 체온이다. 심부 체온은 몸의 중심에 위치한 심부 조직의 온도로 실제 인체의 체온이다. 혈액이 혼합되는 폐동맥이 정확한 기준이다. 심부 체온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피부 체온으로 확인한다. 심부 체온은 50년 전까지 36.7도씨를 유지했다. 50년 동안 0.5도씨가 내려간 36.2도씨가 대부분의 평균 체온이다. 심한 경우 35도씨 때도 있다. 체온이 1도씨 떨어질 때마다 대사 능력은 약 12%, 면역력은 30% 이상 저하된다. 체온이 1도씨 높아지면 면역 기능이 5에서 6배 정도 증가한다. 체온이 중요한 이유다. 저체온을 주의해야 한다. 심부 체온이 낮으면 위장 기능이 둔화된다. 가공식품과 야식까지 더해져 소화불량이 심해진다. 소화 과정은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중요한 과정이다.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된다. 암세포는 35도씨에서 가장 증식을 잘한다. 평균 체온이 35.5도씨가 지속되면 각종 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쉽다. 체온이 낮아지면 찬 기운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어려워진다. 독소와 노폐물이 쌓여 피가 탁해진다. 탁해진 피로 인해 간, 콩팥, 방광, 폐, 피부 등의 기능이 저하된다. 해독작용이 안되며 비만으로 이어진다. 탁해진 피를 해독해주면 체온도 올라가며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이 회복된다. 혈관이 수축하면서 통증이 생긴다. 혈액순환이 안되면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안 가. 그 부위는 점점 차가워진다. 심해지면 통증을 유발한다. 몸의 면역체계가 가동될 때 열이 오르게 된다. 면역체계는 36.5도씨 이상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심부 체온으로는 37도씨 이상이다. 열이 난다고 해열 진통제를 먹는 순간 면역 시스템을 강제로 꺼버리는 것임을 기억하자. 체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혈액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백혈구가 방어를 잘하도록 돕는 것은 잘 쉬어주며 채소 과일식을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보통 성인보다 1도씨 정도 체온이 높다. 왕성하게 신진대사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체온이 올라갈 때 혈관도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 피가 맑아진다. 면역력이 올라가는 이유다. 평소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중 족욕을 하는 것이 있다. 발은 순환하는 모든 혈액을 따뜻하게 해 전신으로 보낸다. 하루 30분 정도면 충분하다. 반신욕이나 전신욕은 몸 상태에 따라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족욕이 무난하다.
덥다고 냉수나 얼음이 들어간 커피를 자주 마시는 것은 실제로는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몸의 중심이자 에너지가 생성되는 배를 항상 따뜻하게 해야 건강하다. 변비를 해결하는 방법. 신생아 때부터 먹고 있는 기능식품이 유산균이다. 프로바이오틱스로 불린다. 유제품 이름에서도 볼 수 있는 비피더스는 유산균의 이름이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를 뜻한다. 프락토 올리고당이 친숙하다.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까지 동시에 먹는 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변비에는 유산균 기능보다 채소 과일식이 훨씬 효과가 있다. 죽어있는 음식과 살아있는 음식의 차이다. 가공식품을 먹으면서 유산균 제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다. 식이섬유와 올리고당류는 채소 과일에 모두 들어있다. 바나나와 양배추를 식전에 꾸준히 먹어주면 효과가 크다. 채소 과일에 많이 있는 식이섬유는 두 가지로 나뉜다. 물에 잘 녹는 수용성과 녹지 않는 불용성이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당을 낮춰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 증식과 변비에 좋다. 식이섬유를 식사 중에 많이 섭취하면 혈당의 급상승을 예방해 당뇨 환자들에게 더욱 유익하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사과, 견과류, 해조류 등에 풍부하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현미, 통밀, 통곡물, 토마토, 당근, 오이 등을 먹으면 된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독소 배출을 하는 것은 피부 미용뿐 아니라 암 예방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2016년 하버드 공공보건대 연구 결과 유방암 발병 위험이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할 때 낮게 나왔다. 아침에 과일이나 과일 주스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과일과 과일 주스도 최대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면 좋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권장량인 식이섬유 25g을 통해 대장암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이섬유 음료나 가공식품이 아닌 채소 과일이 기준이다. 변비 증상이 있을 때는 고기 대신 식이섬유가 많은 식단으로 바꿔야 한다. 수분이 많은 채소 과일식을 하며 밥을 먹을 시에는 꼭꼭 씹는 습관이 중요하다. 먹는 것과 함께 몸을 움직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하루 30분 이상은 햇볕을 쬐며 걸어주자. 저체온이 되면 배가 차갑게 되면서 위와 장의 활동성이 떨어지게 된다. 차가운 물과 음료를 비롯해 찬 음식들을 먹지 않아야 한다. 채소 과일식을 하면서 배를 따뜻하게 찜질을 자주 해주면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된다. 우리 음식 문화는 원래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과일식을 해왔다. 미국 음식 문화가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비만 인구가 늘기 시작한 것이다. 2013년에 사과 껍질 성분에 피세틴 장수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과일의 효능과 기능은 여전히 일부만 알려져 있다. 밝혀진 작용 기전 외에도 많은 효과가 더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다른 과일들 효소와 결합했을 때의 시너지는 밝혀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변비와 비만을 해결하는 데 가장 뛰어난 천연 영양제와 항산화 식품인 채소 과일을 먹을지 화학덩어리 기능식품이나 죽은 음식인 가공식품을 먹을지는 이제 나에게 달렸다.